왜 아니야? 잘 샀어야지. 쌤도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여동생? 네. 여동생이 있어요. 누구요? 누군지 쌤이 여동생이라니까. 나의 여동생이 있다고. 아, 나의 여동생이 있다. 그 동생이 이번에 차를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선물로 뭘 해줄까 하다가 방향제. 방향제도 그래. 아, 그거 있잖아요. 뭐? 차에 그 핸드폰 담는 거. 핸드폰 거치대? 네. 차량이. 썬팅을 해야 한다고 해서 48만원짜리 썬팅을 좀 해줬어요. 썬팅해라. 48만원씩 방향제 사라 했거든요. 방향제 사라 48만원씩. 자, 이번에는 열팽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팽창. 열팽창 먼저 현상부터 보기. 현상부터. 자, 열팽창. 열 때문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선로가 기찻길. 기차선로라고 하는데, 기차 선로와 선로 사이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은 그림이야. 왜? 굳이? 이것 때문에 기차 가는 소리가 철컹 하는 거야. 윙 하지 않고 쿵쿵. 이 사이사이로 살짝씩 바퀴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불편하게 왜 소리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열팽창을 미리 계산한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붙여놨다면 어떻게 될까? 여름에 얘가 열팽창 때문에 늘어나서 이렇게 쫙 이어붙여 놓으면 늘어나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으니까 휘어지는 거야, 선로가 휘어집니다. 선로가 휘어지면 더 위험하지. 차라리 소리 나는 게 낫지, 그지? 그랬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여름에는 이제 이게 띄워놓으면 여름에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완전히 달라붙지 않을 거 아니야. 휘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살짝 띄워놓는 거예요. 열팽창을 고려해서 살짝 띄워놓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자기끼리 오그라붙어서 이 틈이 넓어지겠죠. 문제. 기차가 가는 철컹 소리는 여름에 심할까요? 겨울에 심할까요? 겨울에 심하겠죠. 겨울에도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름엔 좀 좁아지니까 소리가 좀 덜 날 겁니다. 그죠? 덜 나올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 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리 이음매. 우리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걸어서 한강 다리 이런 거 걸어서 건너거나 하면은 다리 사이에 이런 틈이 비어있는 틈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틈이 이렇게 보면은 밑에 물이 보여요. 다리 밑에 물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런 틈을 왜 만들었을까? 무섭게. 마찬가지야. 다리도 여름이 되면 열팽창 때문에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거 빈틈과 빈틈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여름에는 오므라들어요. 만약에 그냥 이어붙이면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다리도 휘어질 수 있어요. 다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휘어지면 부서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 오히려 이렇게 약간 띄어나서 열팽창이 일어나더라도 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얘는 좀 특이한데 이게 가스관이거든. 이게 가스가 지나가는 관인데 일자로 만들지 않고 디귿자 모양으로 꽈놨어. 왜 그럴까요? 일자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휘어져가지고 터질 수도 있네. 맞아요. 휘어져서 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일자면 이게 열팽창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 이게 쭉 늘어나면 여기 이음매가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게 툭 뜯어져가지고 얘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디귿자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팽창하더라도 이만큼에 대한 팽창이니까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현재 딱 디귿인데 조금 더 팽창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팽창하면 이런 식으로 휘어지긴 하더라도
휘어지긴 하더라도, 이렇게 휘어지긴 하더라도 부서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약간씩 늘어난 거 보여요? 늘어났지만 이게 부서지진 않죠. 부서지지 않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부서지지 않게끔 설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파손될 염려가 좀 적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만드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열팽창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열팽창이 일어나는 원리를 분자의 개념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고체 물질한테 열을 가하면 열팽창이 일어난다. 왜? 고체 물질 입자 하나하나가 열을 받으면 더 심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열을 받으면. 원래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한테 열을 가하면요. 더 심한 진동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심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좀 더 벌어집니다. 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해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고체가 열팽창하는 원리입니다. 액체는 어떨까요? 액체는 원래 분자 간의 거리가 좀 멀죠. 열을 가하면 더 멀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멀어져요. 여기서 문제. 같은 양의 고체와 같은 양의 액체한테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누가 고체와 액체 중에서 누가 더 열팽창을 심하게 많이 할까요? 정답은 액체입니다. 액체가 열팽창을 더 많이 해요.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더 열팽창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은 고체한테 열을 가했어. 둘이 멀어지고 싶어. 근데 고체는 원래부터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좀 강해. 뛰기가 좀 어려운 거지. 열팽창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액체는 어때요? 이미 약간 멀어져 있죠.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조금 약해. 이미 약해. 근데 똑같은 열을 가하면 약하니까 금방 끊고 더 많이 멀어질 수가 있는 거지. 열팽창을 좀 더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떠올릴 게 뭐야? 온도계를 떠올려요. 온도계. 온도계 안에 액체 들어있죠. 액체가 열팽창을 어때요? 되게 잘하지. 그래서 온도계에 있는 그 액체를 이용해서 이게 온도를 우리가 입에 넣든 거드랑이에 끼든 온도계의 온도를 잴 때 이렇게 온도를 올려놓으면 쭉 열팽창해서 온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온도계도 뭘 이용한 거야?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어떤 제품이라는 거예요.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온도계에 들어가는 건 물질이 뭘까요? 우리 대부분 수은 온도계로 알고 있거든. 수은? 맞아. 알코올을 더 많이 써요. 알코올이 열팽창하는 걸 이용해서 더 온도계를 많이 만들고 수은 온도계도 있긴 있는데 수은은 좀 비싸기도 하고 수은이 이렇게 터져서 깨져가지고 수은이 노출됐을 때는 중금속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코올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알코올 온도계를 더 많이 만들어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정리한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열팽창 정도예요. 이겁니다. 방금 얘기한 게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많이 열팽창하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많이 열팽창을 하게 되겠죠. 근데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이 다 열팽창을 합니다. 근데 상태에 따라서는 기체가 가장 많은 열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많이 변하면 열팽창도 많이 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물체의 처음 길이나 부피가 클수록 무슨 말이야? 봐봐. 처음 길이가 10cm인 거, 처음 길이가 20cm인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입자를 그려볼게. 여기는 입자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열팽창을 하게 되면 여기는 요 사이 간격, 1번 간격과 2번 간격이 벌어지는 거지. 벌어지는 간격이 몇 개 있어? 2개 간격이 벌어지는 거지. 여기는 간격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간격이 있죠.
누가 더 많이 팽창해서 두 개 간격 각각 1cm씩 늘어난다면 얘는 1cm, 1cm 요만큼 늘어날 겁니다. 맞죠? 5개 간격이 몇 cm 늘어나? 5cm가 늘어나게 되겠네요. 간격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팽창을 할 거라는 겁니다. 처음 가지고 있는 길이가 길수록 열팽창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간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말이야. 물체의 처음 길이나 부피가 클수록 길이와 부피가 많이 변한다. 열팽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열팽창 비율은 똑같은데 비율은 똑같은데 처음에 요 간격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열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이 얘기예요. 요 예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열팽창을 이용한 현상들을 좀 살펴볼 건데 좀 아까 생활 속에 이용되는 건 먼저 얘기했고요. 이제 바이메탈 얘기를 좀 할게요.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과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을 딱 붙여놓은 금속을 말해요.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열팽창을 많이 하는 금속이 위에 있고 열팽창을 적게 하는 금속이 아래에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겠어? 위에 게 많이 휘어지고 아래가 적게 휘어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휘어지겠죠? 자, 그럼 휘어진 방향이 이때 어떤 방향으로 휘어졌냐라고 말하냐면은 아래 방향으로 휘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쪽에 뭐가 있는데?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 아래에 있죠? 다시 말해서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졌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이거 나있죠? 열팽창 정도가 체크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둘이 이렇게 붙여놨을 때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이렇게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가 어떻게 해야? 무지개 모양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건 스마일 모양인가? 무지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냉각시키면. 자, 아까 비열이 작은 녀석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온도가 쉽게 떨어지죠. 똑같아. 열팽창을 되게 잘하는 금속은 열팽창도 많이 해. 수축도 많이 수축해. 이래. 팽창과 수축을 엄청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냉각하면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얘 때문에 수축할 거 아니야. 반대로 냉각한다는 건 오히려 열을 가하는 거에 반대니까 오히려 수축합니다. 수축하는 정도가 엄청 세겠죠. 그러니까 많이 수축하게 되고 밑에 거는 적게 수축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디로 휜다?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체크하기로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라고 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써있죠? 센 교재만 잘못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류 수정을 한 겁니다. 쌤이 신고한 건 아닌데 신고가 돼서 수정이 된 게 여기 써있을 거예요. 수정돼 있죠? 쌤은 작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 바이메탈을 어디다 이용합니까? 바로 여기다 이용을 해요. 여기다. 이게 뭐냐면 화재 경보기예요. 화재 경보. 여기도 화재 경보기들이 있잖아. 이건 스프링쿨러인데 화재 경보기가 있거든요. 이건가 보다. 이게 화재 경보기인데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은 얘가 그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저 안에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이 감지되면 원래 이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고요. 회로가 연결이 땅 되면은 이게 전기가 공급돼서 전기가 공급돼서 따다다다다다 띠리리리 경보음이 울리는 거야. 평상시에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나요?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겠죠? 근데 여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열이 나고 있어요. 열이 나면 바이메탈이 휘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방향으로 휘어져서 아래쪽에 열팽창을 많이 안 하는 금속을 붙여놓는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땅! 붙어버리는 순간 전기가 통하죠. 그때 띠링 경보음이 울리게 될 겁니다.
자동으로 경보음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이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야. 이름이 왜 바이메탈이냐? 자, 생각 암기법인데, 메탈은 뭐야? 메탈은 금속이라는 뜻이죠. 바이는 뭐야? 산다. 자, 암기법이야. 이렇게 바이. 맞네. 뭐야? 그러니까 휘어진다라는 뜻으로 외우자는 거야. 바이. 지원이 바이. 나가지마. 지원이 바이. 바이메탈을 휘어지는 금속이라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 휘어지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였으니까 휘어지겠구나 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바이메탈 하면 이제 저게 떠오르면 돼요. 자,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비열이 뭔지, 열팽창이 뭔지 배웠고요. 한 가지 암기법만 더 소개할게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시간이 좀 있어서 소개하는 거야. 10분. 10분 하자고? 아니 10분이에요. 지금 10분이라고? 20분 남았어. 자, 별거 더 배웠고요. 이제 하나만 더 추가 소개하는 건데, 우리 2학년 때 배울 내용이라서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소개할게요. 열용량은 비유로 대문자 C로 표현해요. 대문자 C. 뭐랑 비교가 되냐면 비열은 아까 소문자 C로 표현했거든요. 비열은 소문자 C였다면 열용량은 대문자 C로 표현돼요. 자, 열용량이 큰 녀석이 있고 열용량이 작은 녀석이 있어요. 열이 채워지는 양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뚝배기. 다시 말하고 돌솥. 얘가 냄비예요. 돌솥과 냄비가 아까 비열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잖아. 열용량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열용량 공식이 바로 비열 곱하기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비열이 큰 녀석이 열용량도 큰 거예요. 돌솥의 비열이 냄비의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돌솥의 열용량도 큰 겁니다. 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그래서 돌솥이 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열용량 공식에서 CM이다 라고 외우게 됩니다. T가 빠졌죠? Q는 CM탑, 시멘트인데 C는 CM입니다. CC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CCM. 그렇구나. 그래서 똑같은 열을 공급합니다. 봐봐. 자, 돌솥에 열을 공급을 하고 냄비에도 열을 공급을 해요. 1분 동안 열을 공급을 했어. 똑같은 열이 채워지겠죠. 이만큼의 열이 채워지면은 여기는 이만큼의 열이 채워집니다. 꽉 채워집니다. 1분 동안 했더니 열이 반밖에 안 차고 얘는 꽉 찼죠. 열이 꽉 찬 순간부터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자, 1분을 더 가열했어요. 얘는 아직도 꽉 안 찼어요. 그죠? 꽉 찼는데 얘는 1분 더 가야 되니까 열이 더 많이 들어가서 10도씨만큼 온도가 상승합니다. 얘 온도가 아직 안 올라왔어. 아직 0도씨. 네, 1분을 더 가열하면 드디어 꽉 차고 나서 더 꽉 차니까 드디어 5도씨까지 온도 올라간다면 얘는 1분을 더 가열하면 열이 더 많이 채워지니까 20도씨까지 온도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비열이 큰 녀석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죠. 비열이 작은 녀석은 온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아까 말한 우리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대문자 C하고 또 대문자 C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열용량과 열용량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둘이서 걸어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CC가 돼요. CC가 뭔지 알아요? 뭐야? 뭐야? 많이 들었어. 이게 캠퍼스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 왜? 캠퍼스 커플의 약자야. 화낼 일은 아닌데. 캠퍼스 커플이야. 어쨌든 CC가 걸어가고 있어. 둘이 연인이야. 걸어가고 있었는데 쌤과 같은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깡패가 나타나서 얘들 일로 와봐. 보기 좋다 이러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돼? 남자애가 도망갑니다. 버려? 남자애 둘이 여자친구 아니에요? 도망가. 그래서
남자애가 되게 나쁜 놈이죠? 되게 조그맣게 변하더니 도망가. 이 남자애는 앞으로 뭐라고 그럴 거야? 겁나 비열하다. 그래서 소문자 씨가 비열이라는 걸 암기하는 법이에요. 대문자 씨는 열용량이고 소문자 씨가 조그마지 전화적 아주 비열하죠? 아주 비열한 놈이다 라고 기억하는 법입니다. 얼마나 못외우면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요? 아무튼 이야기로 우리 소문자 씨가 비열이고 대문자 씨는 열용량이구나를 살짝 암기하는 법입니다. 지원아 재밌지? 채팅해줘. 여기 몇 명 있어요? 지원이밖에 없는데? 왜요? 지원이밖에 없어. 왜지? 어디 보자. 실시간이니까 그렇고. 나중에 이제 업로드 해놓으면 이제 볼 사람들이 보긴 보는데. 일단 못 봤어요. 자,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니다. 너무나도 재밌. 땡큐. 너무나도 재밌대요. 잘 듣고 있대요. 뭐야 어디가? 못 들어가요. 네. 그래 있지. 네. 학교 왔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소설가 나오면 됐어요. 이번에 필요한 거죠. 언뜻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술씨 모를까? 얘네 막 있는 거죠. 너를 위한 공부에 나를 위한 공부죠. 거기 오늘 잡아줬어. 내가 안에 지금 선생님, 나중에 가서 그 설명이 있잖아요. 몇 cm 간격이 돼 있어요? 그거는 선로가 네. 선로 자체의 길이 선로의 길이 말하는 거야? 아니면 뛰어드는 길? 이 길이 말고 선로 자체의 길? 이렇게 있을 때 막 여기 딱 띄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모르겠어요. 한 예상 1m? 1m 괜찮아. 1m? 1m? 1m 1m 정도 되지 않을까? 기차 선로 하나하나의 길이라고 쳐볼게요. 중간에 샌드를 찾는 건가? 1435mm. 네? 1000mm가 1m 아니야? 그래? 1435mm가 국제 표준이야. 1m 40. 1m 40 정도. 선생님 거의 그 정도. 왜 이렇게 된 거? 무슨 공식이 있겠죠? 무슨 뭐 근거가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된다고 하냐? 전혀 달라야 자신 있습니다. 갑자기 10m 이렇게? 근데 이게 휘어지기도 해야 되니까 너무 길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 자, 다 맞춰볼게요. 1번.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했죠. 비열의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 질량이 똑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어떤 물질에서 온도 변화가 작다니까 온도 변화가 작으려면 비열이 커야겠죠? 큰입니다. 이거보다 큰. 3번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팽창이라고 불러줍니다. 3번 답 열팽창이고요. 4번 바이메탈을 가열할 때 열팽창 정도가 어떤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하죠? 당연히 큰 금속이죠. 그래서 어느 금속 쪽으로 휘어지죠?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봅니다. 개념 맞추기 문제가 있는데 열팽창 쪽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우리 핵심 자료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5번 문제까지만 풀고 갑시다. 뭐라고? 그냥 간다고? 한번 해봐요. 네, 다 했어요. 뭐야? 뭐지? 네. 뭐지? 네, 시작하면 이제. 또 듣겠어? 자, 그럼 많이 하지 말고요. 시간이 한 10 넘게 남았으니까 딱 5분 정도만 더 합시다. 5분만 좀 더 합시다. 너는 안 하고 걸려면 5분만 해. 5분 동안 맞을까? 샌드백? 5분만 해, 5분만. 네. 이것도 스타트. 근데 이번에 5분 동안 열심히 같이 해줘야지. 같이 으쌰으쌰 재밌는 거.